이혼 전 나는 침대에서 울고 부엌에서 참았으며 거실에선 외면당했습니다. 남편은 내 몸을 원했지만 내 마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성생활은 함께가 아닌 참고 견디는 시간이었고,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은 관계 속에서 나는 천천히 말라갔습니다. 그는 항상 일방적이었고 내 감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지만 반복되는 고통과 외면 끝에 나는 결국 내 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났고 나는 그렇게 조용한 배신 속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아온 지도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이혼 후에는 참 많은 밤을 외롭게 보냈습니다. 잠을 청하지 못한 채 뒤척이던 이부자리에서 나는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내 안의 감각을 억누르고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혼자인 것을 감춰야 하는가? 그때부터였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 그리고 여자로서의 나를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한 것은 그렇게 나는 여러 남성 파트너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관계가 아닌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내 감정과 욕망을 솔직하게 마주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성, 일방적인 관계는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압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기술보다 감정, 속도보다 배려라는 것을. 침대 위에서 남성은 자주 묻습니다. 괜찮아? 그러나 여성의 마음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프지 않게 제발, 천천히. 많은 남성은 아직도 성관계를 일종의 성과로 생각합니다. 체력, 크기, 테크닉이 뛰어나야 잘하는 것이라 믿고 빠른 삽입과 강한 자극이 여성의 만족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중년의 여성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외형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그녀는 속도보다 감정을, 테크닉보다 마음의 연결을 원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여성의 몸도 달라집니다. 폐경 전후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며 질 점막은 얇아지고 자연 윤활은 줄어듭니다. 관계 중에는 찢어질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 이 고통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다음 관계에 대한 공포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배려입니다. 제가 만난 남성들 중에 단연코 가장 인상 깊었던 남성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였던 밤은 특별한 기술이나 격렬한 움직임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천천히 다가온 배려로 기억됩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저녁 약속을 마치고 그와 함께 조용한 숙소로 향한 날이었습니다. 조명이 낮게 깔린 방 안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가볍게 스며들었고 그 소리마저 우리 사이를 어루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옷을 벗고 침대에 앉아있던 저에게 그 남성은 아무 말 없이 서랍을 열더니 작은 튜브를 꺼내 조심스레 손바닥에 덜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프지 않게 편하게 해줄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어깨에 올라있던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처럼 무거웠던 두려움이 그 순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표정을 살피며 손끝으로 속옷의 끈을 천천히 풀고
그 안쪽에 숨어있던 저의 민감한 불안을 조용히 꺼내어 안아주듯 젤을 묻힌 손으로 제 아랫배부터 아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 촉감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아주 조용하고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이 제 몸을 지나가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먼저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결은 점점 느려졌고 몸은 점점 무장해제되어 갔으며 무엇보다도 저는 그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마치 시간을 아끼지 않겠다는 듯 목덜미에서부터 천천히 입을 맞추고 귓가에 숨을 불어넣으며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관계라는 단어가 더 이상 아프거나 무섭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무릎 안쪽을 지나가며 저는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랑이라면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 그 후로도 여러 남성을 만났지만 그와 함께한 밤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는 나를 여자로 만들려 하지 않았고 이미 여자인 나를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겨주었습니다. 그 배려와 기다림, 그 한마디 말의 온기가 저를 다시 사랑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는 정말 여자의 몸이 아니라 여자의 마음을 먼저 이해했던 드문 남자였습니다. 저 또한 그 이후 여러 남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몰랐던 제 모습들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말하지 않았던 감정, 감춰왔던 욕망, 그리고 오랫동안 외면했던 여자로서의 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남자와는 짧았지만 강렬한 감정을 나누었고 또 어떤 남자와는 긴 산책 같은 대화를 통해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었습니다. 그 만남 하나하나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설레며 저를 더 깊은 방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성의 흥부는 직선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직진이 아니라 곡선을 그리듯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깨어납니다. 단순한 자극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감각. 그것은 정서적인 안정과 물리적인 애무가 함께할 때 비로소 제 안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저에게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중년의 여성들에게는 충분한 전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성적 흥분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상대방을 믿고 내 몸을 내어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일종의 정서적 관문이기도 합니다. 목덜미를 따라 부드럽게 지나가는 손끝, 귓불 가까이서 머무는 따뜻한 입김, 가슴 곁을 지나 무릎 안쪽까지 이어지는 천천한 리듬. 그 속도와 순서 하나하나가 저를 열게 만드는 열쇠였습니다. 저의 숨이 점점 짧아지고 허벅지가 미세하게 떨리는 그 순간, 비로소 저는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 과정은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이 조용히 눈을 뜨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누군가의 리듬과 숨결에 맞춰 나 자신을 천천히 드러내는 일. 그 모든 것이 저에겐 다시 살아있는 나를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 같은 중년의 여성은 서두르는 손길보다 멈출 줄 아는 손을, 단순한 욕망보다 기다릴 줄 아는 입맞춤을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로 하는 배려. 오늘은 천천히 해줄게요. 라는 한마디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그 말이 저를 안심시켜주고, 그 손길이 저를 숨쉬게 해주며, 그 침묵이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듭니다. 사랑은 결코 말없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과 손끝, 눈빛과 숨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이 되어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저는 관계에서 말 없는 다정함보다는 확실한 말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감각이 무뎌질수록 오히려 그런 말 한마디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조용히 수건을 제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예쁘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나이가 들며 거울 속 제 모습에 실망하는 날이 많아졌지만 그날만큼은 저는 수건을 받으며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제가 화장대 앞에 서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뒤로 다가와 가볍게 저를 안았고 거울 너머로 제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참 사랑스러워서 미칠 것 같아. 저는 말없이 웃었지만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다시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이, 그 눈빛이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을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 같은 중년 여성에게 성관계는 이제 더 이상 육체적인 유의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아주 조용하고 깊은 심리적 휴식입니다. 점점 느려지는 몸, 늘어가는 주름과 흐려지는 탄력 속에서도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의 시선보다 그의 말과 마음을 더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관계 중 아무렇지 않게 제 몸을 평가하거나 감각이 줄었다며 농담처럼 말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움츠러들었고 다음 관계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남자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너의 모든 모습이 좋아요. 오늘은 내가 편한 대로 할게요. 그 말들이 제 안에 얼어붙은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제 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바라봐 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관계 도중 제가 아픔을 느껴 갑자기 멈추게 했던 날, 당황하던 제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난 충분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원하고 있다는 것보다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깊이 다가온다는 것을. 지금의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앞에서만 다시 여성으로 깨어납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며 내 감정과 몸을 기다려주는 사람 앞에서 저는 비로소 제 안의 사랑을 꺼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엔 오래가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관계의 길이보다 중요한 건 그 안의 연결이 얼마나 진실했는가입니다. 서로를 얼마나 이해했고, 얼마나 기다려주었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나답게 숨 쉴 수 있었는가.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을 받는 법만 아는 여자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좋아해 주는지를 살피기보다는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싶은지를 먼저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치 보며 맞추던 사랑에서 나의 욕망과 경계를 지키는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늦게 사랑을 고르는 법을 배운 지금, 저는 여전히 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름진 손등, 무거워진 발걸음 속에서도 여전히 립스틱을 바르며 하루를 시작하고 옷깃을 여미며 거울 앞에 섭니다. 이상은 제가 여러 만남을 통해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시간이 흐르며 천천히 깨달아온 감정들입니다.
늦은 나이라 생각했던 순간에 오히려 저는 더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의 감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나를 지키며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지금의 저처럼 스스로를 다시 안아주고 싶어진다면 그 또한 충분히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